이어 2단원 근대 이전의 한국사 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관계하고 대외 교류를 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대부터 다시 조선 후기까지 쭉 배우면서 국제관계와 대외 교류 내용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고조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고조선에서 기억하실 거는 요거 하나가 되겠죠. 위만조선에서 진나라와 아래 진나라와 북쪽에 한나라 중개무역을 했었고 그것으로 손해본다 생각했던 한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108년에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삼국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남북조와 조공 책봉 관계였었고 고구려가 조공을 했고 여기에서 책봉을 너 왕으로 인정할게 하면서 책봉을 해주는 그런 관계였고요. 여기는 위진 남북조였기 때문에 남북조. 자, 그 다음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통일한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가 쳐들어왔었죠. 113만이 쳐들어왔습니다. 113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장 큰 규모의 병력. 그리고 요 조만한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113만이었었고, 이게 뭐 행군 길이만 한 400km 된다고 하네요. 선발대가 출발하고 후발대가 출발할 때까지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끝없는 행렬.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나, 고구려에서 잘 막아냈죠.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 척가. 영유왕이 평양성에서 내오와 보급부대, 해로로 침투하는 보급부대를 격파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요동성에서, 요동성이 안 뚫렸다 이거죠. 그래서 요동성을 끝까지 방어했었던 이름 모를 성주, 뭐, 강희식 장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맡고 있으니까 별동대로 내려왔는데, 이 별동대를 을지문덕 장군이 싸웠다 안 싸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후퇴하는 병사들의 살수해서 다 몰살시키고, 평양성에서 영유왕이 내오와 20만 군대를 격파하고, 이렇게 해서 막아냈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그런 전투였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국력이 세해진 수나라는 멸망을 하고 당나라가 바로 세워졌는데 당나라 또한 쳐들어옵니다. 이셈이 쳐들어왔으나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라고 추정되시는 그 안시성 성주가 막아냈고 영계서문이 막아냈고 영계서문에 대한 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활약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중국 사람들이 영계서문을 엄청 무서워한다고 하죠. 그리고 경극 같은 거 보면 영계서문 나오는 그런 경극도 많거든요. 영계서문만 나오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벌벌 떨 정도로 활약을 엄청 펼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는 남조와 여기 남쪽에 있는 남조하고만 조공 책봉 관계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뭐 재밌는 건 이 백제가 여기 북쪽 여기 산동반도나 여기 요동 쪽을 이렇게 뭐 지배했었다 뭐 이렇게 이런 문건이 뭐 최근에 발견돼서 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남조하고만 교류하면서 요 북조를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차지했으니 우리 좀 인정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을 때 이야기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 일이 있고 자 신라는 백제의 중개로 남조에 조공을 했고 왜냐하면 신라는 여기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백제 땅이잖아요. 신라는 여기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 교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닷길도 너무 멀고 여기 나중에는 물론 당항성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과 교류하지만 그 전까지는 중국과 교류하기가 어려워서 백제의 소개를 받고 남조와 교류를 했고 그 다음 가야는 왜 나라와 일본과 적극적인 교류를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1, 2, 3차 침략을 받는다고 했었죠. 1차 침략 때 서희가 이렇게 막아냈었고요. 강동육주를 회복했었고 거란이 쳐들어왔던 이유는 왕건 때부터 대조왕건 때부터 거란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뭐 이런 훈요십들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11, 2세기 때는 여진족과 조금 다툼이 있었다가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금나라의 동북 구성을 차지했으나 1년 만에 거의 뭐 돌려주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13세기에는 몽고가 침입했죠. 이거 끊임없이 정말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몽고가 침입을 했었고, 그러면서 옷가머리에 쓰는 관한 고려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뭐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해 줬습니다. 왜냐면 이때 고려 원종이 이제 항복을 하려고 갔는데 여기 몽케칸이 죽었단 말이죠. 원나라의 대장이 죽었어요. 대장이 죽으니까 대장 싸움을 하고 있었던 쿠빌라이한테 명분이 조금 부족했던 쿠빌라이한테 찾아가서 항복을 하니 쿠빌라이는 가뜩이나 명분도 부족한데 한 40년 가까이 항복하지 않고 버텼던 고려가 자신한테 와서 항복을 했으니 자기가 황제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쿨하게 고려한테 잘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원종이 약간 좀 선택을 잘 해서 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을 많이 했고 이것을
신흥부인 세력들이 격파해가면서 힘을 쌓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고려가 여기 위에 보시면 충렬왕, 열선숭, 해목정까지 있었는데 원나라 공주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마국인 거죠. 사위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되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그래서 그만큼 원나라하고 친근하게 지냈고, 요 사람들은 다 그 원나라 가서 어렸을 때부터 원나라에서 배우고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좀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고려에 대한 그런 뭐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족했고, 원나라에 거의 흡수돼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민왕 때 이르러서 명나라의 세력이 강해지고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져서 기회도 됐었지만, 그때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실시하였고, 노국대장 공주는 원나라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공민왕 편을 많이 들어서 같이 원나라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국제관계와 대외교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에 사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임진왜란 때 또 특히 명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더 사대하고 청나라를 배격하다가 결국 호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삼포외란이 되겠고, 그 임진왜란 전에도 끊임없이 계속 쳐들어 왔었어요. 삼계삼을 삼포를 처음에 개항해줬는데, 세종 때. 그러면서 좀 사고치지 말고 잘 지내 하면서 계유약조를 체결해주고 그랬는데, 삼포 외란을 일으키고 을묘 외변을 막 일으키고 뭐 이러면서 비변사의 힘도 강해지고 그랬었죠. 비변사 요때 처음 생겼다가 요때 상설기구가 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었죠. 이종무 장군이 쓰시마섬을 세종 때죠 토벌했었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었다. 세종 때죠. 김종서 장군 이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김종서 장군은 저기 개유정난 때, 여러분들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조한테 죽임을 당하죠. 자, 조선 후기 국제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호란을 겪은 이후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죠. 효종이죠. 인질로 붙잡혀 갔었다가 청나라에 붙잡혀서 볼모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결국 뭐 청나라가 대국이 됐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니네 인질 이제 필요 없어, 우린 대국이야 하면서 보내줬었죠. 근데 그 소현세자는 중국의 것을 배워갔기 때문에 선교사 아담실과 관계도 좋았었고 교류도 많이 했었는데, 복림대군은 인조처럼 우리도 북벌을 해야 된다, 소현세자는 우리도 서양 문물을 잘 받아들여서 청나라한테 많이 배워서 우리도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명나라한테만 사대하던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것을 배우다니 어림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항복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삼전도 굴욕을 당하지만, 결국 소현세자가 죽임을 거의 뭐 당하고, 뭐 얼굴 뭐 7구멍에서 뭐 피가 쏟아지고 얼굴도 뭐 안 좋았고, 누가 봐도 뭐 거의 독살당한 사람의 형태로 죽었었다. 근데 부검도 하지 않았고, 그때 어의도 조금 미심쩍은 사람이 어의가 되었고, 그리고 인조는 소현세자 묘에 아들이 죽었는데 조사하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무덤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세자빈 강씨를 인조가 죽이라고 해서 죽게 되었고, 그래 아들들 손자인데, 손자도 제주도로 유배 보내고 뭐 다 죽었죠 결국에는.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효종이 왕이 됐으니 이제 북벌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북벌, 여기 써있는 요 북벌에 대한 의견을 요 효종이 낸 것이고, 뭐 나선 정벌에도 참가를 하죠. 북벌하려고 뭐 군대를 만들었는데 청나라에서 야 니네 군대 만든다면 우리 좀 도와줘, 러시아랑 좀 싸우자 하면서 나선 정벌에 청나라 원군으로 파견되기도 하는 위도하는 다른 일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북벌운동에서 북학운동으로 점점 움직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발전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돌아서게 되고요. 자, 숙종 때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죠. 동이 토문이요 서이 압록이라 뭐 이러면서, 여기 서쪽 압록,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삼는다라고 했는데, 이 압록강은 누가 봐도 압록강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은 압록강, 여기는 압록강인데, 이쪽 서쪽 백두산 기준으로 서쪽은 압록강이고, 요 동쪽은 토문강이라는데, 여기가 두만강이죠. 두만강. 여기는 송화강이란 말입니다. 송화강. 그래서 여기 경계가 토문강이 여기냐 로 참 뭐 좀 다툼이 있었죠. 우리는 뭐 당연히 이 토끼 모양처럼 생긴 데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여기 간도 지역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 원래 중국 거인 척하지만 중국이 지배했던 적이 있나요? 여기를 이민족, 여진족이나 만주족이 지배 뭐 하고 뭐 이랬었던 적은 많지만,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일본이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으면서 여기 니네 땅으로 인정해 줄게, 여기까지가 맞아, 여기 두만강으로 하자 라고 해놓고 철도부속권을 받아내죠, 일본이. 그때 우리는 1905년에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우리가 협상할 저기가 없었고, 일본이 지네 마음대로 여기 땅을 떼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좀 잘못된 협약이죠. 우리나라 지도가 원래 이렇게까지 있었어야
있으면 더 좋았겠죠. 북한 땅이 됐겠지만.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을 뭐 다 조선족이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저기 말을 쓰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기후약조를 체결을 또 하고 일본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는 것도 있지만 일본한테 배워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던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을 여기 일본을 쭉 돌면서 포로를 다시 조선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역할도 했었다 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